특종과 이슈에 강한 기자들 산업이부 박동준입니다. 어제 대규모 중국인 단체 관광객이 국내 면세점을 방문했습니다. 지난해 사드 사태 이후 처음인데요. 이번 방문을 시작으로 중국 정부의 한국 단체 관광 금지가 해제될 것이란 기대감이 면세업계를 중심으로 커지고 있습니다. 다음 달 1일에는 현대백화점 면세점이 서울 강남에 문을 열면서 업계에 본격적으로 진입합니다. 기존 강남 지역에서 영업 중인 롯데 신세계와 치열한 경쟁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특이한 기자들은 중국인 관광객과 현대백화점, 두 개의 키워드로 면세업계의 현황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업계에서나 그리고 주식시장에서도 많은 분들이 관심 갖고 계실 사안인 것 같은데요. 보다 구체적인 내용 취재기자와 함께 이야기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중국인 단체 관광객들이 우리나라를 방문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자세한 그 상황부터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어제 중국 하나화장품 임직원 600여 명이 지난 19일부터 어제까지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이들은 시내 면세점을 방문해 쇼핑도 하고 한국 화장품 시장 견학도 했는데요. 하나화장품 직원들은 인센티브, 즉 기업 측에서 포상휴가로 해외여행을 보내줬습니다. 사드 사태 이후 대규모 단체 관광객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지난해 중국 정부는 우리나라의 사드 배치를 문제 삼으면서 한류 제한령을 내렸습니다. 한류 제한령은 중국 내 한류 콘텐츠 금지로 한국행 단체 관광객 제한도 포함됩니다. 이전까지 중국인 단체 관광객으로 급성장한 면세업계는 지난해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참 근데 이제 개인들이 단체로 모여서 온 것도 아니고 회사 측에서 단체 관광객들이 온 거라면 이제 조만간 중국 정부 측에서도 어떤 한국 단체 관광을 완전히 허용할 가능성도 그러면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당장 중국 정부가 제재를 풀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이번 하나화장품 경우도 4불 정책을 유지했기 때문인데요. 4불 정책은 전세기 크루즈 금지, 롯데 계열사 이용 금지 등으로 한국 단체 관광에 큰 족쇄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하나화장품 임직원들은 한국으로 올 때 전세기가 아닌 정규편으로 왔고 롯데 면세점을 포함해 롯데 계열사들을 이용하지 못했습니다. 업계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예, 이 부분은 시간을 두고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면세점 업계 분위기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아무래도 중국인 단체 관광객이 줄어들다 보니 여기에 대해서 좀 실적에 타격을 받을 것이다라는 전망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래도 실적은 잘 나오고 있다면서요? 네, 올해 들어 9월까지 면세점 매출은 지난해 역대 최대를 기록한 한 해 전체 매출을 이미 넘겼습니다. 아직 1분기가 남아있는 상태라 사상 최대 매출이 확실시되는 상황입니다. 인터뷰 들어보시죠. 올해 면세점 실적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최근 동남아 관광객들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중국인 대규모 관광객들이 오시면서 실적이 좋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참 그런데 이렇게 사상 최대 매출을 기록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면세점 업계가 계속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는 것은 이건 무슨 뜻입니까? 네, 언뜻 들으면 그러실 수 있는데 방금 말한 금액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 기준인데요. 유커 없이 매출액이 증가할 수 있었던 배경은 중국인 대리 구매상들 덕분입니다. 대리 구매상, 보따리상으로 불리는 이들은 중국 내 한국 상품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지난해부터 급증을 했는데요. 보따리상들은 시내 면세점을 순회하면서 물건을 쓸어 담듯이 쇼핑을 해 면세점 업계 매출은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반면에 업체들의 수익성은 악화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면세업계 1위인 롯데면세점 같은 경우는 최근 3년간 매출액이 증가 추세를 기록했지만 지난해 영업이익은 2015년에 비해서 99%나 감소했습니다. 매출은 증가하는데 영업이익은 또 크게 떨어진다. 그러면 어디서 이런 괴리가 크게 발생한 건가요? 네, 비용이 증가했기 때문인데요. 보따리상에게 나가는 손객 수수료가 기존 유커들에 비해서 높아지면서 개별 업체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손객 수수료는 관광객을 데리고 오는 가이드나 여행사한테 판매 금액의 일정 부분을 면세점이 이들한테 주는 것을 말합니다. 또 이 여행사나 가이드는 받은 금액 중 일부를 다시 보따리상들한테 주고 있는데요. 네, 그런 상황입니다. 손객 수수료 같은 경우에 사실 면세점 업계에서 일종의 리베이트처럼 근데 공공연하게 이루어졌었던 건데
사실 이것도 리베이트라면 리베이트이기 때문에 정부 측에서도 좀 근절 대책을 내놓지 않을까 싶고 지금 정부가 개입하고 있는 선은 어느 정도입니까? 아직까지 확실하게 그렇게 개입하고 있지는 않은 상황인데요. 정부도 이 같은 문제점을 인지하고 어제 관세청에서 관련 문제를 두고 TF를 꾸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국정감사가 끝나면 본격적으로 가동하겠다는 계획인데요. 제가 앞에서 현대백화점 면세점을 키워드로 뽑은 이유도 이 같은 송객 수수료 때문입니다. 이달 초 국경절 연휴 전후로 평소 20% 수준이던 송객 수수료는 업체 간 경쟁이 붙으면서 40% 이상으로 치솟기도 했는데요. 지난 7월에 신세계 면세점 강남점 오픈 초기에도 이 같은 상황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첫 오픈을 하면 그만큼 이제 유커들이나 단체 관광객들을 끌어 모아야 되기 때문에 좀 마케팅 측면에서도 송객 수수료를 좀 높여서 좀 유인하겠다라는 면세점 업계의 생각일 텐데 글쎄요, 현대백화점도 당연히 송객 수수료를 올릴 가능성은 있겠네요. 네, 말씀하신 대로 외국인 관광객 매출이 높은 면세업계 특성상 국내에서는 유명하지만 면세업계에서는 인지도가 낮은 현대백화점도 송객 수수료 유혹을 뿌리치기가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상위 면세점 업체들도 현대백화점의 업계 진출 자체에 대해서는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전망했지만 수수료 요율을 높일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는 경계했습니다. 특히 연말 인사를 앞두고 있는 점도 수수료 경쟁이 일어날 수 있는 단서 중 하나입니다. 주식시장에서 펀드 매니저들이 수익률 관리를 위해 특정 시점에 윈도우 드레싱을 하듯이 면세점 업체들도 직관적으로 드러나는 시장 점유율 고수를 위해서 수수료를 높일 수 있다는 관측입니다. 예, 지금까지 박동준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